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간 다른 일로 좀 바빴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살 만큼 살았다는 보통의 착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자주 들어가는 네이버 독서 카페에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제목이 참 끌렸습니다. 저는 아직 어린데도 왜 이런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은 이근우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쓰신 책인데요. 이분의 나이가 35년생이시니까 벌써 88살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히 책을 쓰시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눈이 불편해지신 저자가 본인이 책에 쓸 글을 말로 얘기하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듣고 적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쓰여진 책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도 불편해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듦에 대해 무기력해지시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분이셔서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간 이분이 지은 책의 제목도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100세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등이 있지요. 제목만 보고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나이가 들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에 이어 제2장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 제3장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제4장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 마지막 제5장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입니다. 각 장마다 짤막한 에피소드와 그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 번씩 아무 쪽이나 펼쳐 읽어도 전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구조와 이야기입니다. 저의 가장 최근 영상인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 보면 책에 소개된 14명의 철학자 중에 노년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던 보부아르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등 사회 현상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몸소 표현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노인 문제에 관해 썼던 내용들이 지금의 상황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책의 저자 이근우 님이 언급한 보부아르의 노년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 팽창과 풍요의 여러 신화 뒤에 몸을 숨기는 소비사회는 노인들을 천민 계급으로 취급한다 입니다. 즉 사회가 노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대목에 대해 이근우 님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복하면서도 동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사회 경제적인 앞가림을 잘 하시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의 귀감이 되는 진짜 어른 같은 노인들도 많지요. 그런데 몇몇 막무가내로 우기고 고집만 피우는 노인들도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노인들을 싸잡아서 폄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귀를 닫기도 합니다. 저도 젊은 세대로서 공감이 가는 바이기도 하지요. 이에 노인들 역시도 자기들을 무슨 뒷방늙은이 취급하는 듯 한다면서 반격을 하시기도 하지요. 또 우리나라 대표 노인 조직인 대한노인회에서 한때 노인이라는 호칭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이 같은 자신들의 입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자 이근우님은 이 책을 통해 나이 들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배울 것을 스스로 찾으며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게으름을 경계하고 익숙해짐을 경계하고 편한 것을 경계하면서 사십니다. 읽으면서 참 배울 게 많은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처럼 나이 들기 위해 날마다 노력한다면 지금처럼 젊은 세대들과의 충돌은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에피소드와 그의 생각들 가운데 저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적용하기에 딱 어울리는 테마를 찾았습니다. 제3장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편에 소개된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맺힌다는 것은 억울한 일들을 참고 견디며 마음에 담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선현들이 이러한 응어리를 풀고 살라고 했다고 소개합니다. 자신이 만났던 정신과 환자 중에 이러한 한이 맺혀서 질병으로까지 이어진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이게 그리 한 맺힐 일인가 싶은 일도 그들에겐 평생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한이 되어
풀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깊이 정신과 치료를 하다 보면 과거에 맺힌 한들을 하나둘 갖고 있음을 발견한다는데요. 이러한 평범한 분들과 맺힌 한을 풀지 못해 질병으로까지 이어진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맺힌 것들을 무의식화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억울함과 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병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도 한답니다. 사실 저도 꽤 오랫동안 마음에 맺힌 게 있어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생각만 하면 분함과 억울함에 잠도 못 자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힘든 나를 보며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도 이야기합니다. 의식 수준에서 과거의 한을 곱씹으면서 사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며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는 해로움이라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더는 그 일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 과거가 내 현재를 망가뜨리지 않는 상태까지는 왔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뭔가를 새로 계획하고 바삐 보내 2023년을 그려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먼저 내가 아직 집착하고 있는 과거가 있는지, 사소한 것으로 하늘 삼아 맺혀 있지는 않은지, 저자의 말대로 자문자답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새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가 개묘년이라고 하네요. 토끼는 겁이 많고 작으며 깡총깡총 뛰는 동물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만의 토끼를 그려보시며 올 한 해 신나는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